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시장이 전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 흐름은 명확하게 시장의 어떤 추세 반전,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약세 조정을 마무리 짓는 그런 명분을 바탕으로 대폭적인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보기보다는 전환점의 어떤 시그널을 확실히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요건은 결국 금리였죠.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 시장금리의 어떤 계속된 상승이 결국 이제 시장의 어떤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 또 이제 수급적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부분이 결국은 오늘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종료에 대한 어떤 암시 시그널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확실히 뭐 박아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암시를 줬다는 거, 그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장 예상보다는, 뭐 시장은 조금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최근에 국채 금리 상승을 조금 이제 두렵게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희석되면서 시장의 강한 어떤 반전된 흐름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역시나 이제 시장이 과도하게 한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명분이 붙여버린다면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월등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건데요. 그런 모습이 오늘 명확하게 나와졌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증시가 뭐 4%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부터 선택하는 전략이 결국은 성과를 다르게 만들 텐데요. 하루 이틀 상관으로는 다 같이 그냥 상승하고 다 같이 막 급등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이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내년 초로 넘어가는 이런 시장의 흐름 구도 속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에 포커스를 두고 전략을 가지는지가 결국은 성과의 차이를, 뭐 단순하게 시장 수익률 정도 낼지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할지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시장에서 좀 체크하는 게 필요했고, 이미 이제 결판이 났었죠. 최근에 약세 조정 속에서 안 빠지던 종목들, 업종이 결국은 앞으로의 성과를 다르게 만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전략에 담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해 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시장 마감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4.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7.5조,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났네요. 6.9조. 상승 종목 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한 700 종목 정도, 코스닥에서는 1300 종목이 이상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 수급 구도도 오늘은 현물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이 1000억, 2000억대 순매수를 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약간 외국인이 순매도 성격이었지만 뭐 현물 쪽의 영향도가 중요하니까요. 고객예수금 46조, 신용융자잔고는 17조 선이 깨지면서 16조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반전의 어떤 요건에 또 들어가는 포인트죠. 대거 반대매매 물량의 출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상당한 어떤 영향을 줬을 거라 보여지고요. 오늘은 이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높았던 영풍 재지, 지금 뭐 작전주에 이제 원흉이 지금 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이 추세 반전의 어떤 요게 이제 거래가 좀 터지는 걸 보면서 이제 시장이 반환점을 도는 모습들이 나타나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이렇게 좀 점 하한가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뭐 조만간 이제 거래 터지고 뭐랄까요, 하한가를 멈추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대폭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7%에서 10% 이렇게 코스닥 쪽에 급등을 했는데요. 뭐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잘 선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도 나스닥 기준으로 1.6% 상승했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에 환호했다. 이제 연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가 이렇게 좀 이게 반영을 하고 있구나 해서 자기들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조금 잃어가는 거죠.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어쨌든 내심
뭐 발언 요지들을 좀 이제 체크를 해보면 국채 장기 금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뭐 내심 이제 뭐 좋아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도 시장이 우리 말을 좀 듣구나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면서 우리가 이제 뭐 금리 인상할 필요 없겠네 이런 어떤 분위기로 조금 기자회견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의 금리 물가 수준까지 낮추는 과정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목표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안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했고 금리 인하를 뭐 당장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연출하지 않으면서 결국 뉘앙스들을 좀 살펴볼 때요. 상당 기간을 동결로 좀 잡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일단은 뭐 다음 달 올해 이제 마지막 FMC에서 내년도 점도표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두려움 가지는 부분들이 좀 낮아졌지 않았을까라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흐름들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케이 증시가 1% 상승했고 홍콩이 0.7 그리고 대만이 2.2% 상승했습니다. 상해는 0.45% 빠졌네요. 어쨌든 뭐 한국 증시가 이제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 민감도가 높았다는 측면에서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꽤나 세게 빠졌어요.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호적이었던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팡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이제 유독 강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부메랑적으로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들. 특히나 이제 코스피 지수도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매물 정도 소화하는 수준에서 양봉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보면 이제 추세 전환된 걸 뭐 거의 뭐 확신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됐죠. 갭 상승 시작해서 5일선 바로 돌파하고 종가가 거의 고가로 마감한 4.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20일선을 이제 회복하면 추세는 돌려졌다고 거의 100% 볼 수 있는 거고요. 단기 추세가 돌려졌다는 거지. 뭐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이중바닥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업종이었던 2차전지 업종에 보시면 7%, 업종지수 7% 급등은 그리고 5일선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명문적으로 이제 붙은 거는 결국은 2차전지 업종도 이 단기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턴으로 전개됐고 이전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턴을 했죠.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닥 지났을 가능성을 좀 높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도 5.8% 상승했는데요. 이때가 기회였던 거죠. 결국 장기 평선 살짝 하회했을 때가.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도 오늘 강했지만 뭐 반도체나 2차전지주보다 강하지는 않았었고요. 금리 부분이 이제 그 바이오 업종은 나중에 금리 인하에 가까워져 오는 시기가 아마 본격적인 상승의 어떤 시점일 공산이 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 다지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순서로 좀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1.6% 상승, SK하이닉스가 4% 상승하면서 최근에 약세 구도 속에서도 중기평선 지켜냈던 SK하이닉스, 특히나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AI 트렌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 트렌드를 타고 있는 그런 AI 사이클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강한 흐름을 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SK하이닉스의 HBM의 밸류 체인 쪽으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LG엔솔도 이게 사실 시총이 너무 크고 시장 영향을 오롯이 받는 규모다 보니까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다소간의 시장 영향을 그대로 이제 맞아서 반등도 없었는데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명분까지 돌아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점대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일 거라 봅니다. 포스코홀딩스, LG화학도 5%, 6% 상승을 보이면서 단기 저점의 형성을 높였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5.9% 상승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조금씩
저점의 어떤 시그널들 보여줬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장기평 481선까지 내려왔다가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에서는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포스코 퓨처엠 11%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구도 흐름들 여러 가지가 추세를 전환했을 또 단기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였다고 볼 수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5.9% 상승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들 8% 상승. 이게 최근에 이제 뭐 법적인 리스크 이런 그룹 리스크가 붙어가지고 급락했지만 뭐 카카오뱅크가 뭐 사실 뭐 어떻게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외부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주가 빠진 거는 아마 금세 회복하는 흐름이 전개될 거라 보여지고요. 코스닥 넘어가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15% 상승, 에코프로가 8% 상승, LNF가 12% 상승.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업종의 반등이 가장 거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도 강했지만 알테오젠이 유독 강했는데요. 알테오젠은 지금 뭐 매각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업종의 반등의 흐름에 편승했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왜냐면 최근 시장 조정에도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만이 갖고 있는 재료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뭐 HPSP, 오늘 뭐 ISC, 원익 IPS, 반도체가 제일 강했어요. 예, 2차 전지보다 반도체가 제일 강했는데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내년을 바라보는 전략에서 주도 업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마이크론도 16% 상승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시장을 리딩하는 성격의 업종임은 명확하고요. 이거는 뭐 지금 그렇게 덩치 있는 메이저 수급들이 집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도 11% 상승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들을 엄청나게 좀 좋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를 반도체 주도 업종의 흐름을 통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업종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지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이제 정배열 우상향의 기조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뭐랄까 이제 업종을 또 리딩하는 성격의 그런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뭐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우상향의 기조를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도 우상향 정배열 기조, DIT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도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제일 강했던 거는 계속 제가 시장 조정 약세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들을 체크를 해드렸고, 결국 시장이 안정화되고 반등 돌아서는 어떤 국면이 되면 반도체가 가장 세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반도체가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고 리드했고 또 앞으로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업종은 이게 한두 달 연속성보다는 이게 짧은 그 강한 반등의 흐름을 좀 낼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 또 이제 다시 또 전환되는 흐름이 펼쳐지겠지만 기간 조정에 이제 기간적인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조금 배트를 짧게 잡는 게 적절한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 오늘 바이오 쪽으로도 뭐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요. 어쨌든 전체적인 성장 주요 업종들, 종목들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에서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7% 상승을 했고, 유한영행도 한 2.9% 상승으로 최근에 이제 하락세는 좀 멈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약세장 속에서 이 장기 평선을 지지하는
가장 견고한 어떤 그 락바텀의 어떤 흐름들,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이었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6% 상승하면서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최근에 계속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요 종목들, 흐름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장기평선 지지하고 그 뒤로 이제 수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흐름들이 좋은데요. 오늘 그 FMC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볼게요. 신한증권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뭐 아까 이제 서두에 뭐 핵심적인 내용들은 얘기 드렸는데 만장일치로 이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또 이제 경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고, 경기 제약에 대한 요인들을 추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시장은 좀 해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명서 문구에서 경기 판단을 상향했다. GDP 호조를 반영해서 3분기 강한 속도로 경제 활동이 확대됐다는 문구가 수정이 됐습니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좀 추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추가적인 인상을 할 거라는 명분이 약화될 거라는 약간의 어떤 시그널, 뉘앙스를 좀 풍겼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향후 경기 전망은 제약 요인을 추가했다. 그동안 성명서에 언급된 타이트한 신용 여건에 더해서 금융 환경 제약이 향후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제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상승한 부분을 좀 언급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주가 조정, 강달러 압력 등 투자 심리의 위축을 시사하면서 뭐 금리 뭐 올릴 필요 여건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돌려서 이제 표현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견조한 경기 흐름 속에 경기 침체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강한 경제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인플레가 안정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너무 높다라는 평가가 더해지지만 근본에는 여전히 너무 높다 발언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스탠스의 변경들 또 강경한 기조들은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반응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신중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해보면 연준은 이제 금리 동결 기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표현한 대로 과소긴축과 과대긴축 위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가운데 향후 입수될 경제 지표는 금리 동결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리 인하를 자극할 만큼 경기 및 물가 둔화가 나타나기도 어렵다. 연준은 9월 금리 전망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4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 9월과 비교했을 때 경기 및 물가 경로 변화는 제한적이다. 이제 여기 이제 신한증권에서는 9월 전망했던 대로 내년 3분기 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래서 내년 뭐 하반기쯤에 금리 내릴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또 업종별 전략들을 짜 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최근에 이제 약세 조정, 시장 조정 속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죠. 멘탈적으로도 좀 어렵고, 어제도 이제 저희 이제 실시간 소통 방송 줌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매번 이제 하락장을 겪고 하락 조정 상세를 겪지만 사실 힘든 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뭐 고수든 고수가 아닌 사람이든 초보든 뭐 매 한 가지고요. 힘든 거는.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혹은 이제 시장을 완전 떠나버리면서 수동적으로 변해버리는 어떤 그런 행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옳지 않거나 또 이제 희망으로 또 돌릴 수 없는 그런 패턴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최근에 이제 시장 약세 조정 속에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어제 그래서 좀 긴 시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 오늘 뭐 좀 우호적인 쪽 많을 텐데 반도체 쪽이 많겠죠. 2차 전지랑.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붙었는데
어쨌든 그 반도체 쪽에 좀 주안점을 두는 전략이 지금으로선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2천억 정도 수급 들어왔고, 그 다음 이제 SK하이닉스 800억 정도, 에코프로비엠이 300억 정도, HPSP 260억 정도, 하나마이크론이 190억 정도.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 중심,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이고, 뭐 루닛, 알테오젠, 뭐 뷰노, 뭐 이런 어떤 바이오 쪽으로도 일부 수급이 들어온 어떤 패턴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 패턴들이 좀 전개됐고, 어쨌든 지금부터 성과는 그 시장이 추세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종목들, 아니면 개인들의 매물이 없는 그런 영역에서 내년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좀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계좌의 성과 자체는 확연하게 다를 것이라 보여지고요. 올해 초가 그랬었죠. 올해 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강조와 주도 업종으로서의 가능성을 계속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그쪽으로 계좌를 이제 집중했던 투자자는 이제 엄청난 수익률을 냈고, 그렇지 않았던 투자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크게 그렇게 나아지지 못했었죠. 그걸 좀 돌아보고 복귀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뭔가 메시지 교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때는 누구나 다 같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시장의 회복 정도, 어떤 사람은 시장보다 몇 배의 수익률을 이제 내는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요하고, 집중하셔야 되고, 몰입하셔야 되고,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지금 드리고 있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내용 매우 중요하고, 오늘 시장 매우 중요하니까요. 오늘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으로, 개인적으로도 분석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심학산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